한국의 산속에 은둔한 한 스님이 2025년 한국 지도자의 어두운 운명을 예언하는 고대 예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스님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의 어두운 마지막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길한 징조는 무엇이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곧 밝힐 내용은 한국 정치의 미래와 지도자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좋아하시고 저희의 지속적인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회원 가입을 고려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역사에 도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와 예언을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탐구하려는 예언은 수세기 동안 우주의 신비와 국가의 운명을 이해하고자 했던 승려들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승려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생생하고도 불안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한국의 안정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지도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대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긴장이 통제되고 지도자의 미래가 안전해 보였던 지극히 평화로운 시기에 이 예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를 항구적인 평화의 징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어두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과 포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본질, 정체성, 그리고 영혼을 담아낼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님은 내외부 세력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합쳐져 현 지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압력으로 국가가 분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지도자의 체포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내부의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미 은밀하게 조작되고 있던 외부 요인들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한국을 묘사했습니다.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동맹이 깨지고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예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암울한 시나리오를 더 깊이 파고들어 2025년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성술사와 국제정책 전문가들의 예측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러한 몰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명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한국 국민과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예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세요. 전통에 따르면 스님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의 이중성에 대해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강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들이 내리는 일련의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필연적인 재앙을 초래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면서 그는 이러한 선택들이 느리지만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를 보았습니다. 승려가 언급한 첫 번째 주요 징조는 국가 지도부 내부의 갈등 고조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지위에서는 무적으로 보였던 조선의 지도자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세력에 의해 침식당할 것이었습니다. 권력 다툼, 즉 조선 정치체제 내부의 충성심 갈등이 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아무리 노련한 전략가라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려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 붕괴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국가를 괴롭힐 경제적 압력이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2025년이 진행됨에 따라 심화될 경제 문제의 악순환을 암시합니다.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궁극적으로 지도자는 취약해질 것입니다. 예언은 10월에 국가가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절박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지도부 약화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정부는 정권 안정에 필수적인 하층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대중의 반발이 불가피하며 한국 곳곳에서 일련의 시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 즉 대중의 인식이 점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영향은 국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또한 한국 정권 붕괴에 기여할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 특히 주요 강대국들과 항상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예언은 2025년까지 이러한 관계가 더욱 긴장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여러 방향에서 한국에 전례 없는 외부 압력이 가해질 일련의 외교적 사건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을 모두 아우를 것입니다. 스님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경제적 포위 공격을 야기하는 일련의 국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은 이미 한국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의도를 감출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동맹국들로부터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부 혼란과 외부 압력 속에서 지도자의 체포가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구금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 즉 정권의 본질을 포착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지도자가 자신의 몰락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정확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은 그가 지지 없이 고립되고 권위를 상실하며 체제 붕괴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전에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월이 다가오자 승려는 상황이 결정적인 고비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련의 극적인 사건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승려는 자신의 환영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즉 지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알리는 결정적인 날에 일어날 대립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완전한 파멸의 시작이자 단절의 순간이 될 것이며 정권이 붕괴되고 국가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도 이러한 변화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지도자가 체포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면 나라가 격동의 과도기를 겪게 될 것이며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할 것이고 국민들은 새로운 질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에 떠도는 가장 큰 의문은 이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보고 스님의 비전과 일치하는 징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 자신의 불안감을 미래에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 예언은 불확실성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운명이 거스르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징조들을 살피고 사건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이 위태로운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예언이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 즉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시간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 어두운 미래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함께하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 보세요. 챗GP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 전개되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스님이 예언했던 암울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국민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의해 주도되는 듯 보이는 사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스님은 파멸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자주 간과되어 온 이 열쇠 말입니다. 첫째, 이 예언의 맥락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지도자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단결과 지도자가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한국 지도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켜 국민의 뿌리와 진정한 욕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진 내부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도자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대신 국민과 그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했다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예언은 연결의 부재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실수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도사는 지도자의 몰락이 순간적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백성을 보고 듣지 못한 채 방치된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체계의 균열을 일으켰고 그 균열이 더 커지자 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패배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다시 쓸 기회, 즉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국가의 멸망과 지도자의 투옥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내면의 재탄생, 즉 국민이 당열하여 스스로의 역사를 주도하는 집단적 성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단결의 순간이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폭력적인 혁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치적 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내부 변혁의 능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국민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의 결정뿐 아니라 국민의 집단적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조짐은 국민의 행동뿐 아니라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몇 주, 몇 달 동안 현 지도자들이 내리는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 앞에는 기회의 창, 즉 예언의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권력 이양이나 경제 개혁을 넘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의 국가 정체성 그 자체의 미래입니다. 2025년 10월이 다가오면서 사건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정치,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합니다. 외부 압력은 계속되고 제재와 국제동맹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더욱 거세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만과 고립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현실에 부합하는 더욱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예언이 실현될지, 아니면
역사가 다시 쓰일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스님은 미래가 단일한 힘이나 단일한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일련의 상호작용, 선택, 그리고 순간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는 일반 국민들, 즉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당열하고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물질주의와 이기심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한국은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붕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단순히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의 지도자나 국민에게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이며 그 해답은 온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이 다가오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행동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스님은 경고의 사자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희망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를 새롭게 구상하며 더욱 번영하고 당열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예상되는 붕괴를 피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며칠, 몇 달 안에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때때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한국이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스님이 예측한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의 교훈은 지금 한국이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측과는 반대로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징후들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국민은 심오한 변화, 즉 내적 혁명,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를 겪어야 합니다. 스님은 이것이 어두운 운명을 피하고 번영의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집단적 각성, 즉 정치적 대의뿐 아니라 더 큰 대의, 즉 모두의 안녕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진정한 변혁은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선택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수렴될 때에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고 집단의 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해결책이 한 사람 또는 단 하나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기존 질서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선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길이 험난하고 도전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이 거대한 변혁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극심한 긴장의 순간들로 점철될 것이며 지치고 불신에 빠진 사람들은 역경에 맞서 당열할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순간들을 기회로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고 지도자들이 강요한 것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변화의 과정은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제도, 교육, 의료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평등과 정의의 환경 조성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이 많은 정치적 결정에 스며든 물질주의와 이기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억압이나 공포가 아니라 협력과 단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변화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가 아니라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과 단결의 정신이 한국의 생존과 미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는 능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사회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스님에게 있어 사람들의 본질과의 연결 상실은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였고, 미래는 그 관계를 재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해결책이 쉬울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진실에 맞서고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침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월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스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훨씬 더 큰 무언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서곡일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기회,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예언은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경고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힘은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는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으로 형성됩니다. 2025년 10월 이후는 한국에 필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불가피해 보였던 운명의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목소리에도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나라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스님이 예언했듯이 한국 국민은 재앙을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